자, 반갑습니다. 오늘 4월 16일 그 수업에 우리 특강 강사로 모신 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선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인데, 이제 우리가 97년도에 우리 학과가 이제 매체정보학과라는 이름으로 이제 생겼잖아요. 그래서 매체정보학과라는 이름으로 생겨가지고, 이후에 이제 언론정보학과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제 2003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입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니까 지금 2003년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2000년대 초에 이제 태어나는 그런 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벌써 2003년도는 사실은 내가 영남대학교에 그러니까 그 언론정보학과에 내가 오게 된 게 2003년도였어요. 2003년도. 그러니까 우리 여기 오늘 강사로 하는 우리 김경선 대표는 내하고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동기다 그렇죠, 동기. 나는 2003년도에 영남대학교 왔고 김경선 대표는 2003년도에 언론정보학과에 이제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김경선 대표가 또 오늘 아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여건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흔쾌히 강의를 이제 특강을 수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김경선 대표한테 여러분들 또 선배잖아요, 그렇죠? 열렬한 또 환영의 박수를 보면서 오늘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우리 교수님 김경수 제가 대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03학번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 잘 들리면.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리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흔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잘 들리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예. 자, 이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정보학과 03학번 아주 먼 화석 선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로 나이가 38살이고요. 그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고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게 내가 사실 뭐 문송하다고도 얘기를 하고 저희 전공을 하면은 사실 취업이 상당히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지역에서 언론정보학과를 졸업을 하고 아마 취업을 할 수 있는 가장 문턱이 낮은 분야가 아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일 거예요. 이제 온라인 홍보 분야인데요.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이제 온라인 홍보 분야 쪽에 좀 더 수요가 더 많아지기도 했고요. 많은 기업들이 정말 이 분야에 사람을 많이 뽑고도 있고,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그 대구 경북 지역에도 채용 공고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했을 때 잡코리아의 대구 지역의 온라인 홍보 지금 구직한 글 개수만 벌써 한 2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잡코리아에만. 네, 그 정도로 여러분이 만약에 언론정보학이라는 이 전공 특성을 살리면서 또 지역에 취업을 하고 싶다면 아마 온라인 홍보 분야가 또 재밌기도 하고 특히 여성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취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빅데이터와 가짜뉴스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거지만 마지막에 제 분야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팁이나 이제 진로 방향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네,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제 소개를 조금 하자면 제가 03학번인데 제가 한 2009년도쯤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나을 수도 있지만 제가 취업할 때도 상당히 좀 굉장히 경기도 안 좋았고 지금에 비하면 나을 수도 있지만 근데 제가 취업을 할 때도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방송국 쪽에 일자리 뽑는 구직자 수가 딱 한 명 있었어요. 그것도 MBC의 MBC의 방송 작가 이외에는 저희가 TO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저도 졸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그래도 언론정보학과에 4년이나 다녔는데 그냥 일반 회사에 격리로 들어간다던가 이렇게 하면 너무 아까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쪽 분야에 취업을 하려고 알아보니까 지역 신문사 쪽은 그래도 좀 TO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뭐 매일신문사나 영남일보처럼 이제 큰 일간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작은 신문사에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신문사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약 한 4년 동안 네, 취재 기자로 계속 활동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대구에 그 온라인 홍보 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로 이제 더 IMC라는 회사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빅데이터 분야로 사업 분야를 많이 틀긴 했는데 제가 그 취업할 당시에는 더 IMC가 이제 온라인 홍보 분야에서는 대구에서 가장 큰 규모였었는데요. 제가 원래는 되게 굉장히 작은 신문사에서 이렇게 더 IMC라는 큰 회사로 옮겨갈 수 있었던 거는 사실 박한울 교수님이 덕이 큰데요. 그 제가 경산신문사 취재 기자를 하면서 그 노인복지회관에 그 취재를 나갔었는데 거기 교수님을 우연찮게 만났어요. 강의하러 오신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저는 교수님을 얼굴을 아는데 교수님도 사실 교수님하고 여러분들 그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얼떨결에 교수님 이렇게 했는데 교수님도 제 이름을 기억을 못 하시고 그래, 졸업생?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명함을 주고받고, 얘가 우리 졸업생인데, 신문사 일하고 있었구나. 요렇게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됐고, 그리고 제가 더 MC에 이제 이력서를 넣게 됐는데, 그 이력서 넣는데 저희 사장님이 또 뭐 교수님이랑 친분이 있어서, 그래서 혹시나 해서 김경선이라는 애가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교수님이 또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좀 취업이 잘 돼서 팀장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 같은 온라인 홍보 분야가 그 왜 좋았냐면요. 제가 이제 한 3년 정도 그 온라인 홍보회사에서 일하다가 그 여러분들 요즘 이제 뭐 코로나 시국이라고 해서 뭐 이제 재택근무를 한다던가 집에서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온라인 홍보 분야가 그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집에서 프리랜서로 하기도 괜찮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2016년도에 제 회사를 창업을 하고 지금까지 한 5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제 강의 이제 주차가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짜 뉴스를 이제 찾아내는 법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약 한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뭐 서칭도 하고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지식으로 해봤는데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가짜 뉴스를 이렇게 완벽하게 찾아내거나 그리고 가짜 뉴스를 뭐 미리 선제적으로 막는다던가 하는 방법이 사실상 지금은 많이 어려운 상태예요. 하지만은 이제 제가 찾아낸 뭐 해외나 국내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고 또 4학년이시니까 어느 정도 그 빅데이터에 대한 그런 지식이 조금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랑 조금 접목해서 조금 아이디어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이제 가짜 뉴스가 무엇인지 네, 그리고 가짜뉴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짜뉴스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가짜뉴스라는 거는 지금 정의가 아직 정확하게 내려진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2017년도에 한국 언론학회에서 그 세미나에서 나온 그런 정의는 정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짜 뉴스는 꼭 언론사의 형태를 취하지 않더라도 뭐 트위터에 뭐 이제 뭐 누가 뭐 김정일이 죽었다더라 뭐 이런 식의 가짜 뉴스도 굉장히 많죠. 짤막한 거 언론 기사의 형태를 취하지 않더라도.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저는 오늘 이 세미나에서 나온 정의보다는 조금 더 넓은 확장된 개념으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단의 표를 보시면은 사실상 그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그 가짜 정보 중에서 뭐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그 사실이 아닌 거 그리고 일부러 사실이 아닌 게 딱 티가 나는 뉴스 그리고 이제 뭐 유언비어 이런 거는 좀 제외를 하고요. 아까처럼 뉴스 기사 형태를 가진 거짓 정보 그리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제 만들어낸 그리고 아니면 진실을 이제 고의로 조작한 이런 정보들을 제가 가짜 뉴스라고 정의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짜 뉴스라고 하면은 사실 뭐 최근에 뭐
또 뭐 정치 기사 또 최근에 뭐 서울시장 선거, 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하면서 가짜뉴스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가짜뉴스가 사실 뭐 인터넷이 생기면서 그때 함께 생겨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와 함께 이제 있어 왔었던데요. 뭐 옛날에 이제 뭐 백제 시대에 저희 소동녀라고 그 선화공주와 결혼하기 위해서 뭐 노래로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막 퍼뜨려가지고 선화공주랑 결혼하게 만게끔 이런 것도 이제 거의 최초의 뭐 예전의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언론 기사의 형태를 취한 가짜 뉴스를 예를 들어 보면은 뭐 1923년도에 이제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들이 폭동을 조장하고 있다는 그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매일신문에 실린 가짜 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가짜 뉴스가 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냐면요, 굉장히 자극적이고 진실이 아닌데 그 진짜 뉴스보다 사실 더 많이 공유가 돼요. 왜냐하면 되게 자극적이고, 그리고 요즘 같이 이제 글을 잘 읽지 않는 시대는 그 뭐 네이버 같은 뉴스 봐도 여러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타이틀만 보고 댓글 뭐 인기 댓글 하나만 보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본문을 거의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타이틀이 자극적일수록 그리고 낚시성 기사일수록 본문의 내용은 확인하지 않고 내 타이틀만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시대일수록 조금 더 진짜 뉴스보다 이제 더 많이 자극적인 뉴스들이 공유를 되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뭐 샤이 보수니 뭐 여러 가지 이제 왜 당선이 됐는지에 대한 분석이 많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데에는 이제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는 가짜 뉴스 세력이 있어서 이제 거기 효과도 많이 봤다는 분석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이제 옹호적인 그런 가짜 뉴스가 그 페이스북 상에서 진짜 뉴스보다 훨씬 더 많은 건수, 이렇게 빨간색이 이제 그래프가 가짜 뉴스인데요. 더 많이 공유되고 더 많은 큰 파급 효과를 일으켰었습니다. 네, 이런 가짜 뉴스들은 아까 트럼프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굉장히 뭐 정치적인 이슈에 더 크게 반응을 하는데요. 왼쪽에 표를 보시면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보시면 전체 가짜 뉴스 중에서 정치가 한 5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방선거나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비카인드라는 그 뉴스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의 분석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 구글, 카톡, 네이버 등 이런 이제 SNS 채널들이 가짜 뉴스가 확산하고 있는 통로라고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 결과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가 뭐 백제 시대부터 정말 옛날부터 거짓 정보가 굉장히 이제 뭐 의도적인 가짜 뉴스가 많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요즘 시대에 오면서 SNS가 워낙 파급력이 빠르고 네, 공유 속도가 빨라서 네, 점점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 가짜 뉴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거 대표적인 그 가짜 뉴스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 일본에 보면은 이제 우익 세력, 네, 그리고 혐한 단체들이 이제 한국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가짜 뉴스를 쏟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많이 이슈가 되고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한국일보나 이런 이제 신문에도 그냥 그대로 이 뉴스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실려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켰던 기사인데요. 좌측 기사입니다. 그 혐한 단체에서 그 한국인이 그 일본인을 그 성폭행했다. 라는 그런 이제 가짜 기사를 만들었는데요. 그 기사를 이제 혐한 단체에서 뭐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2만 건 넘게 이제 공유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찾아가지고 너가 왜 그런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렸냐 이렇게 취조를 해보니까 옛날에 트럼프 때 가짜 뉴스 만들었던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그래서 우리도 돈을 많이 벌려고 했는데 실제로 번 돈이 이제 5천엔 약 한 5만 2천 원 정도밖에 못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뉴스 이제 가짜 뉴스 중에서 굉장히 이건 누가 봐도 가짜 뉴스라는 게 티가 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진짜 뉴스랑 정말 헷갈리는 가짜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제목만 보면은 이제 사실 그냥 기사랑 그냥 기사의 헤드라인이랑 전혀 이제 차이가 없는 그런 기사들이 많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사를 굉장히 많이 쏟아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네이버 같은데 검색을 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언론사들이 어떻게든 조회수를 높이고 자기네 사이트로 오게끔 만들기 위한 낚시성 기사, 허위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네들 사이트로 와서 광고가 노출되고 트래픽이 증가하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인데요. 원래 저희도 블로그 같은데 뭐 맛집을 검색하면은 낚시성 기사나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낚시를 이제 일반 언론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외국에서 이제 생성된 가짜 뉴스를 마치 진짜인 양 팩트 검증 없이 그냥 실어서 이렇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발견이 돼서 이게 언론사에서 만약에 삭제를 한다고 해도 저희가 뭐 이미 이제 어떤 가짜 뉴스를 접하게 되면은 그게 사실이라고 믿지, 그게 이거 틀렸다, 이 정보는 사실 몇 명에게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짜 뉴스가 좀 더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짜 뉴스들이 포털 사이트나 뭐 뉴스를 이제 가장 많이 공급하는 이제 포털 사이트보다 SNS에서 더 많이 이제 확산력이 강하게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이제 제가 몇 가지 분석을 해보자면은, SNS가 이제 아무래도 뭐 친구와 친구 그리고 팔로잉 이제 관계에서 이제 그 정보가 퍼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 친구가 이런 정보를 이제 뭐 날랐다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가짜 뉴스라기보다는 조금 더 신뢰성이 이제 강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SNS 중에서는 특히 트위터가 그 리트윗만 하면은 그 리트윗 한 사람의 팔로워한테도, 팔로워가 뭐 10만 명이면 10만 명한테 딱 한 번의 리트윗으로만으로도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더 확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좀 문제점이 되는 게 뭐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댓글에 그 모든 댓글이 나오지가 않고 요즘은 이제 관련성 있는 댓글이라고 자체적으로 필터링을 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그 댓글의 좋아요가 많으면 우선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보면은 페이스북에서 그 뭐 어떤 연예인이, 특히 뭐 요즘 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뭐 서예지라는 여자 연예인이 뭐 남자를 조정을 했다, 뭐 이런 뭐 인사이트 기사가 떠요. 그러면은 댓글에 이제 뭐 서예지는 어떻더라라고 말하는 이제 카더라 뉴스, 카더라 뭐 루머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이 좋아요를 굉장히 많이 누르면은 그게 또 상단에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댓글을 통한 이제 여론 조작이 SNS에 굉장히 쉽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페이스북 같은 데 보시면은,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도 그렇고 댓글 한번 보시면은 댓글 조작 알바를 당당하게 구하고 있는 글도 꽤 많이 보일 거예요. 뭐 댓글 부업합니다. 그런 것도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SNS에서 이제 그 공유되는 뉴스는 보통 타이틀, 뭐 링크, 그래서 이제 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뭐 타이틀이나 뭐 아니면 가장 인기 있는 댓글 요 정도만, 그러니까 더보기를 클릭하지 않으면 그 정도 정보가 보통 노출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진짜 뉴스에서만 볼 수 있는 이게 팩트라는 증거 있죠. 언론사 이름, 기자 이름, 뭐 기자의 메일, 뭐 이걸 이제 기사 송출한 날짜 이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신뢰성이 떨어진 뉴스가 조금 많이 이제 퍼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뭐 예전부터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필터 버블이라고 소셜미디어 피드 로직을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들이 이제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전부 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정보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정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이 뭐 이제 뭐 극자, 뭐 극우 성향의 친구가 있다. 그럼 그 친구의 어떤 뭐 현직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친구가 좋아요를 눌렀다. 그러면은 그 글이 내 친구가 좋아요를 눌렀기 때문에 나와 관련이 있겠다라면서 로직에 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 애들이, 그러니까 나랑 친한 친구일수록 나랑 연결이 많이 돼 있는 친구가 좋아하는 게시물을 다 내한테 더 많이 띄워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로직이 형성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보시면은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이곳으로 왔다. 이런 식으로 얘들이 이제 알고리즘, 이 이제 필터 버블을 통해서 그렇게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뭐 정치적으로 극우가 왜 이렇게 많고 극좌 이렇게 한쪽으로 쏠린 세력, 양쪽 세력이 많은 게 그 사람들 눈에는 그 글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글에는 문재인이 안 좋다. 어떤 사람의 글에는 문재인이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편향된 글들만. 왜냐하면 그동안 그런 글에 좋아요 누르면 또 더 그런 글이 뜰 확률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페이스북 로직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만이 이제 정말 진실된 정보라고 믿고 그쪽 방향으로 가짜 뉴스가 계속 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겠죠.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친구를 최대 5,000명까지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페이스북에 여러분이 친구 만일 5,000명이다. 그러면은 뉴스피드가 있잖아요. 뉴스피드에 여러분들 친구 5,000명이 하루에 글을 하나씩 다 올렸다. 그 5,000개의 글을 다 노출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삼성전자 뉴스룸도 팔로우를 하고 있다. 뭐 영남대학교도 팔로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노출되어야 하는 글 개수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페이스북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그중에서 가장 좋아할 만한 글을 이제 좀 필터를 해가지고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게시물을 좋아했는지 여러분들의 그런 개인정보를 또 활용을 해가지고 이를 또 광고로 활용을 하고 있죠. 네. 정말 여러분들 막 소름 끼치게 그냥 휴대폰으로 통화를 해서 와 떡볶이 먹고 싶다고 했는데 구글 들어갔는데 떡볶이 광고가 뜨더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개인정보를 모두 다 수집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광고 타겟팅을 진행을 해서 이렇게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상에서 가짜뉴스 노출이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